안녕하세요. 더 리더입니다. 지금 저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 당신은 온 우주에서 가장 평안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은 이 채널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입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최인하 대표가 쓴 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 하라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30년간 광고업계와 책방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일과 삶에 대해 고민하고 깨달은 인사이트를 나누는 책입니다. 저자는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고 자신이 잘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그 일로 세상에 기여하고 싶다면 어떤 관점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이 책은 저자의 경험과 지혜가 담긴 칼럼과 에세이, 그리고 실제 사례와 인터뷰를 통해 일과 삶에 대한 다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 자신의 일과 삶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얻고 자신만의 색깔과 힘을 발견하고 세상에 원하는 대로 쓰이고 싶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문 낭독 시작합니다. 재능은 씨앗일 뿐. 시간이 지나자 일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또 한 가지,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도였어요. 국어사전에서 태도의 뜻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몸의 동작이나 몸을 가누는 모양새. 둘째,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 또는 그 마음가짐에 드러난 자세. 셋째,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에 대해 취하는 입장.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가운데 두 번째와 세 번째 관점으로 말하는 태도입니다. 재능이 없는 것 같다는 고민이 조금 덜어지자 제 일을 잘하고 싶은 열망이 더 커지더군요. 그래서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또 같은 회사에 똑같이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퍼포먼스에서 차이가 나는 건 왜일까 질문을 품었습니다. 능력일까? 그렇다면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 많은 가설을 세웠다 허물기를 여러 차례. 저는 이런 인사이트에 도달했습니다. 씨앗 없이 꽃이 피진 않지만 씨앗을 심었다고 다 꽃을 피우진 않는다. 씨앗이 죽지 않고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려면 물을 주고 바람과 햇볕을 쬐어주며 때로는 비료도 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태도다. 즉 태도는 우리 안의 재능이 도중에 꺾이거나 사라지지 않고 활짝 꽃피게 한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도가 경쟁력이다. 2021년 저는 유키즈온더 블럭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을까요? 그때 제가 한 이야기 중 태도가 경쟁력이다 란 문장이 특히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방송에 나가고 한동안 태도가 경쟁력이다 라는 자막이 들어간 영상 캡처본이 SNS에 올라왔고 방송 잘 봤다며 책방으로 찾아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인생을 살수록 태도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장엔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문장의 전체 뜻을 살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재능보다 능력보다 태도가 경쟁력이다. 특히 40 넘어 생의 중반에 이르면 이 세상에 나올 때 자신의 선택과 무관하게 부여받은 재능을 살리기 위해 기울인 노력이 퍼포먼스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감히 결론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끈기, 결기, 도전을 피하지 않는 담대함, 작은 일에 안달복달하지 않는 강한 심장 같은 것들이죠. 얼마나 다행인가요?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그래도 결과를 바꿀 수 있으니 말이죠. 저는 이 모두를 태도라 이릅니다. 그렇습니다. 재능이 저절로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재능은 씨앗이고 잠재 상태일 뿐 그것이 능력으로 발현되고 인정받기까지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 투입되어야 합니다. 재능을 꽃피우려면 우선 자신에게 그런 재능이 있다는 걸 아는 게 먼저입니다. 이 대목에서 니체가 말한 아모르 파티, 즉 운명애가 떠오르는군요. 나는 피치 못할 일을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법을 자꾸자꾸 배우고 싶다. 그럼 나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 테니까. 니체는 재능보다 훨씬 깊고 넓은 것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이를 자신의 씨앗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며 사랑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겁니다. 묵묵히 만들어가는 존재의 독립. 광고쟁이로서의 재능이 없는 것 같아 심각하게 고민하던 때, 그러니까
30여 년 전에 봤던 연극이 있습니다. 중년 여성들까지 극장으로 끌어냈을 만큼 큰 인기를 모은 엄마는 50에 바다를 발견했다 라는 연극입니다. 주연을 맡은 이는 박정자 배우였습니다. 저는 연극이 공연되는 2시간 내내 박정자 배우만 쳐다봤던 것 같습니다. 그녀를 보며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다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이 벼락같이 떠올랐어요. 당시에도 박정자 배우는 대한민국 연극계의 중심으로 갈채받고 있었는데 무대에 선 그녀를 보며 저 배우가 누리는 영예가 과연 재능 덕분일까? 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묻는 순간 저는 답을 알아버렸고 그때의 생각은 이후로도 오랫동안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20몇 살 그녀가 배우로 데뷔했을 땐 또래의 동기생들도 같이 출발했을 겁니다. 그중엔 박정자 배우보다 더 재주 많은 이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10년, 20년이 흐르는 동안 적지 않은 이들이 이런저런 이유들로 무너졌고 배우의 길을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재능 부족을 탓하며 그만둔 이도 배가 고파 다른 쪽으로 돌아선 이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모든 것은 결정되었습니다. 시작을 함께했던 동기들이 무대를 떠나고 연극계에서 사라지는 동안 박정자 배우는 정상에 올랐죠. 그러므로 최고의 배우로서 그녀가 누리는 영예와 갈채는 그저 재능의 선물만이 아니라는 결론을 저는 감히 내렸습니다. 수많은 고비를 넘어 자신의 길을 끝내 걸어낸 단단한 의지와 태도의 총합이자 수십 년 묵묵히 한 길을 향한 이에 대한 예우임을 깨달은 거죠. 흔히 마흔이 지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들 하는 게 바로 이런 뜻일 겁니다. 어릴 때는 어떤 부모를 만났는지 어떤 재능을 타고났는지가 인생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죠.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나이 40이 넘고 50이 되어서도 나는 재능이 부족하니까 또는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라 말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제대로 된 어른일까요? 지나고 나서 보니 40이란 그런 나이더군요. 생을 받아 나올 때 이미 정해져 있던 것들과 결별해 그 이후의 인생은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만들어가야 하는, 말하자면 존재의 독립을 이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뛰어난 성과를 낸 사람들을 보면 무엇이 그들의 오늘을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좀 성급히 결론을 말하자면 살아온 세월이 쌓일수록 태도와 의지, 심성 같은 것들이 재능이나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옛사람들은 이미 이런 이치를 꿰뚫고 있었네요. 우공이산이라는 고사성어가 나온 걸 보면 말이죠. 세상에 의미 있는 일들은 대개 우직하다 못해 미련한 사람들이 해냅니다. 요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야말로 그렇습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대체하면서 2차 전지가 차세대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데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LG 에너지 솔루션은 사업을 시작하고도 20년 이상 적자에 시달렸습니다.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세월이 20년이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서야 전기차 배터리 사업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며 흑자로 돌아섰어요. 반도체도 그렇습니다. 1983년 삼성이 반도체에 뛰어든다고 선언하자 일본에선 비웃었다죠. 그런데 오늘날 결과는 어떤가요? 이들이 조금만 의지가 약했거나 세평에 밀려 뜻을 접었더라면 오늘날의 영광과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40 이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펜실베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앤젤라 더쿠어스의 책 그릿은 2016년에 출간돼 50만 부나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베스트셀러라 해서 다 좋은 책은 아니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을 담고 있거나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시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책 제목인 그릿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힘이며 역경과 실패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끈질기게 견딜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제 식으로 말하자면 재능을 발휘하고 꽃피우게 하는 원동력이자 결국 퍼포먼스를 이루는 힘이며 도전 앞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심장의 힘이고요. 목표나 꿈이 마음먹은 대로 바로바로 실현된다면 그릿 같은 건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굴곡과 고비를 만나죠. 그런 끝에 어떤 일은 일생이 걸려서야 겨우 이루어지고 또 어떤 일은 될지 안 될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도중에 포기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릿이 중요한 거죠. 일하고 살아가는 삶이 늘 꽃길이라면
저 역시 태도에 주목하지 않았을 겁니다. 엔젤라 더크워스도 그릿에 주목하지 않았을 테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저만 해도 캠페인 하나, 프레젠테이션 하나 하는데도 힘이 들어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때가 많았으니까요. 그러니 오래도록 퍼포먼스를 내며 자기 분야에서 괜찮은 브랜드가 된다는 건 산전수전 다 겪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보내는 도전이나 고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떤 태도를 갖는가에 따라 그 이후의 길이 확 갈리죠. 우리는 이 세상에 피투성의 존재로 왔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선택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때문에 한평생 산다는 것은 어쩌면 세상의 일에 반응하는 것이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세상사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전부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태도라 하는 건 이런 반응들의 총칭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즉 어떤 태도를 갖는가가 특히 마흔 이후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렇게 보면 태도에는 흔히 떠올리는 것보다 많은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다시 한번 하고 싶군요. 태도가 곧 경쟁력입니다.